네, 안녕하십니까. 영통이강 수 모의고사 3회 해설을 맡은 최주용입니다. 3회는 앞에 1, 2회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3회에서 이제 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1, 2회보다는 계산의 양이 조금 확연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좀 늘어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1, 2회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2차 함수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라든지 연립 방정식, 이런 유형들이 이제 좀 추가됐다. 그런 점을 우리가 차이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조금 단순히 계산이라던가 아니면은 해설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은 오늘은 이제 제외하고 풀 거고요. 좀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9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자, 9번. 자, 9번에서는 이제 AB 대 BC. 자, AB 대 BC가 2대 1이다. 자, 그리고 이제 AC. 자, AC는 8루트 5. 자, 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그림. 자, 이렇게 있고, 얘가 A, B, C.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D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D, E, F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될 때 DF, DE의 길이를 각각 AB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살짝만 써놓읍시다. DF가 A, 그 다음에 얘가 B, 얘가 최대가 될 때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M이라고 하죠. 넓이를 M. 자, 그러면 처음 상황부터 다시 보면서 찬찬히 가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AB 대 BC가 2대 1이래. AB, 밑변, BC, 높이가 2대 1인데 AC의 길이는 알려줬단 말이야. 얘가 이제 8루트 5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를 꼭 길이에서만 쓰는 건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너네가 길이보다는 비례 관계로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길이비가 1대 2니까 그러면은 높이와 밑변의 비가 1대 2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 얘는 비례 관계를 생각했을 때 루트 5가 될 거거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5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1대 2대 루트 5의 비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8이 되고 요 길이는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만들어준 저 직각삼각형들은 서로 닮음이겠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그리고 큰 직각삼각형. 다 닮음일 거니까 우리가 이 길이비가 밑변과 높이의 비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편의상 여기 길이를 x라고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1대 2, 그래서 2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2x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16-2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문제가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넓이라는 거는 넓이는 이제 x 곱하기 16-2x가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회 해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다고 해서 굳이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라는 거는 꼭지점, 대칭 축에서 생길 거니까 x에다가 4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3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가 4일 때니까 여기 길이가 4가 되는 거라서 b는 4. 그 다음에 여기 4 집어넣어 주면은 a는 8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a는 8, b는 4. 그 다음에 라지 m은 32가 되는 거니까 답은 44.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요, px라는 애가 주어져 있고 얘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뭐 이제 나머지 정리,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상황인 인수 정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p1이 0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1 집어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x라는 다시 한번 좀 서술을 해보면은 자, px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그 px를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플러스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k-2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1차 이하가 될 거라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우리는 x에다가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a, b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좀 계산을 해보면은 16-8 플러스 8 플러스 2-3이니까 이걸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여기가 15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2a 더하기 b가 15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1도 살짝 계산해 볼까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0이네요. 4, 0.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0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밑에 계산 좀 지우고 두 개 이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줍시다. 자, 그럼 빼주면은 15는 3의 2 이렇게 되니까 a는 5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b는 역시 마찬가지로 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5x 플러스 5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안 풀려다가 푼 문제인데 뭐 인수정리 대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랑 마이너스 1 얘를 대입해서 수시대입법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진짜 4회차부터는 안 풀만한 스타일의 문제니까 이제 K가 있고 막 이제 K 플러스 1X 플러스 K 막 이래서 이제 약간 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제 나누어주는 1차식으로 나누어주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제법까지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20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요 값이 음매실수, 음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안쪽이 좀 지저분하니까 숫자를 좀 바꿔봅시다. 자, 요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저 숫자는 실수화, 분모를 실수화 해주면은, 자, 1 플러스 i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돼서 이제 전개해주면은 그냥 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자, 얘는 너네가 또 얘를 실수화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섭섭해. 어떤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들아, 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얘의 역수잖니? 얘의 역수니까 얘가 i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i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 얘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켤레 관계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얘가 i니까 얘는 마이너스 i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가로 그냥 소가로 써야 되겠다.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다. 자, 요렇게 얘의 m제곱, 얘의 값이 이제 음수가 될 때를 찾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황이잖아. i라는 애든 마이너스 i라는 애든 주기가 4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n이 4k일 때, 4k 플러스 1일 때, 4k 플러스 2일 때, 4k 플러스 3일 때 얘네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1회 해설할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 굳이 얘네들을 다 집어넣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딱 한 주기만큼의 값만 대입해보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 n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보자. 자, n이 1일 때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i 그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i의 m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 빠졌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0이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고. 자,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이제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m제곱이 되겠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문제에 부합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가 짝수가 되면 양수가 될 건데, 요 m이라는 애가 홀수가 되면 음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n이 3일 때, 자, n이 3일 때는 i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플러스 i가 되니까 얘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지.
얘가 이제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부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도 이제 n이 1일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어. 그 다음, 자, n이 4일 때. 자, n이 4일 때는 이제 4제곱, 4제곱이거든. 자, i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되니까 얘가 이제 2가 돼서 얘가 이제 2의 m제곱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n이 2일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20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20이라는 숫자를 주기인 4로 나눠주면은 몫이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다 5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n은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m은 이제 홀수니까 10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순서상의 개수는 5 곱하기 10이 돼서 5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첫 부분이 나는 더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하거든. 얘네 둘이 역수관계니까 역수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얘네 둘이 켤레관계니까 요 값도 켤레관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얘를 이제 실수화를 한번 한 친구라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성을 가지는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1, 2, 3에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4K, 4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봐야 되지만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인 상황에서는 그냥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 한 주기만큼의 숫자 1, 2, 3, 4 딱 4개 집어넣어보고 되는 숫자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문제를 풀다가 조금 잘못 풀게 되면 굉장히 꼬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설하면서 그 부분 좀 유념해서 해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2ax 플러스 b는 0에 서로 다른 근이 알파 베타로 존재한다. 그럼 서로 다른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을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인 상황이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조건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허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허근이 되면 서로 켤레 관계가 될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이제 순허수가 나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이고 짝수 판별식 생각하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큰 상황이겠구나. 이런 거 하나 짚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가조건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서는 이제 또 방정식을 주고 근을 알려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약간 이제 경험의 영역이긴 한데 알파 베타 나왔고 여기에 지금 A, B가 개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나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관계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파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 얘가 마이너스 3A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해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어차피 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 개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잘못 풀면은 좀 꼬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불편해집니다. 상황이. 보세요. 이거는 뭐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하면 이제 알파는 얼마죠? 두 개 더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고 베타는 그러면은 두 개 빼서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식이 좀 복잡해져요. 얘네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어떤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이제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1단원 할 때 내가 되게 강조했던 얘기인데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은 항상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을 세웠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문제도 또 이제 연립 방정식 문제도.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1단원 곱셈 공식의 변형, 1단원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움으로써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때는 오히려 문자가 2개나 3개인 경우가 편한 경우가 많아.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a3제곱 더하기 b3제곱. 물론 이제 5단원이나 6단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연립 방정식까지 얘네들은 이제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주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가야 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가야 돼.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가 알파 베타분에 통분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기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연립해서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a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식이 좀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 상황으로 우리 가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 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좀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자. 가족권부터 생각을 하면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제 16은 이제 4a 제곱 마이너스 4b가 돼서요. 양변 4로 나눠주면은 4는 a 제곱 마이너스 b다. 이런 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요. 자, 나조건은 이제 알파 베타분의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이제 b분의 자, 얘가 마이너스 8a 세제곱, 그 다음에 살짝 계산 좀 하면서 갑시다.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6a가 될 거고 얘가 b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6ab.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3a라고 했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b 넘겨가지고 다시 넘겨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8a 세제곱 더하기 9a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식을 하나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이제 2개고 식도 2개니까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보면은 자, 얘는 이제 a로 우리가 묶어주게 되면은 a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9b는 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2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는 a가 0인 경우, 두 번째는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9b가 0인 경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0인 경우 한번 보시면은 자, a가 0인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b라는 애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9b가 0인 경우는 우리 여기서 식 좀 변형시켜서 갑시다. 자, 그럼 b가 a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자, 그러면은 아니죠. 우리 a 제곱이라고 씁시다. a 제곱. 어차피 a가 없으니까. 자, a 제곱은 b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32 플러스 9b는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b는 32가 나오고요. b가 이제 32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a 더하기 b가 이제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a 더하기 b가 38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이제 26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값은 이제 38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면 3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돼요. 요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길이가 20m인 철사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x라고 두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0-x다. 이렇게 둬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우리 9번 문제 같은 게 그렇겠죠. 근데 얘를 그냥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는 게 편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오히려 두세 개 쓰는 상황이 편할 수도 있다. 알파, 베타를 쓰는 상황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문자 개수를 줄이는 게 능사다라는 생각을 조금 중학교 마인드를 좀 벗어나서 고등학교 때는 두세 개 놓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봅시다. 자, 13번도 학교 기출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거든요. 보세요. 자,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각 모서리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자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작은 애들을 쫙 넣어가지고 채우려는 건데, 자, 그때 이제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나무 토막의 최대 개수를 P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PN이라는 애를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이제 이 상자를 채우는 문제는 그 각 모서리별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방향으로 최대 몇 개씩 채울 수 있을까? 그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우리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인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내가 얘를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로 채운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내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방향으로 3개씩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27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래서 자, 모서리를 이제 우리는 전부 그 모서리 작은 정육면체 모서리인 n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직접 나누셔도 되고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조립제법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눠봅시다. 자, 여기 밑에다가 쓸게. 자, 1, 6, 5, 1. 자, 얘를 n 플러스 1 가지고 나누고 싶으니까 1 가지고 마이너스 1 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0, 0,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자, 1,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얘는 나눠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2, 3, 3, 마 1, 2, 마 2, 1, 마 1,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식을 작성을 좀 해보면은 n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n제곱 플러스 5n이 될 거고 나머지는 1이다. 그 다음 자, 얘는 n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자, 마이너스 1 가지고 했을 때 2, 1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2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제 봤던 것처럼 몫이 내가 넣을 수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내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높이 방향으로 넣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개수구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PN이라고 한 거는 PN은 n제곱 플러스 5n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2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목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직접 나누긴 좀 어렵겠지. 그래서 2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5,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얘 인수분해가 돼. 2n, n, 5, 1 이렇게 되니까 얘 2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5의 곱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n 플러스 5가 나오고 여기 2n 플러스 1이 있거든. 그러면은 내가 2n 플러스 1, n 플러스 5만 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써보고 그러면은 지금 남은 애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n 남고 얘 남아 있으니까 그럼 몫은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이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qn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Q5는 집어넣어주면은 125 더하기 25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답은 145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 S반이나 화성고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런 작은 도형으로 큰 도형을 채우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서리를 나누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부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은 안 돼요. 부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자,
얘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3. 그리고 여기는 1억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근데 내가 얘를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로 채운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피가 지금 9억인 거잖아. 그럼 내가 9억을 너무 크게 썼나? 9억을 이제 이 8로 나누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괜히 너무 크게 썼다. 괜히 오버했다. 100이라고 쓰자. 100. 그러면 내가 900을 8로 나누는 상황인 거잖아. 900을 8로. 근데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게 이게 900을 8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은 얘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얘가 3, 3이기 때문에 내가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는 한 개씩밖에 못 넣거든. 한 개씩밖에 못 넣어.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채워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개씩 넣다 보면은 내가 여기에 100을 2로 나눈 값인 50이 돼서 여기 50개를 내가 넣을 수 있는 거거든. 50개까지밖에 못 넣는 거야. 그럼 딱 끝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900을 8로 나누면은 뭐 100 몇 개 넣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얼마야? 112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상황이 나온다고. 왜냐면은 부피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피 값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모서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나눠준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서술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감점 요소가 있어. 여기에서 감점 요소가 있는 게, 자, 우리가 그 1회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숫자 나누기 할 때 그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상황 주의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아까 다시 돌아와서 10을 3으로 나누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1이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3개 채웠을 때 남는 길이가 1이다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남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그 숫자 나누기 옛날에 했을 때처럼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1을 얘한테 하나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맞냐면 n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이 되고 남는 모서리의 길이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결국은 선분의 길이라는 게 이제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음수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나머지가 음수가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했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내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문제가 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체크할 포인트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우리 2회 모의고사 20번과 유사한 문항이에요. 2회 20번과 유사. 요 이제 2회 20번 자체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얘는 이제 그 문항을 조금 변형시켜 놓은 거야. 우리 이 2회 20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y는 mx 플러스 6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을 물어봤었어. 그래서 이제 2회 20번 문제는 이제 y절편이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를 바꿔보세요 라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y절편을 바꿔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은 그냥 우리 2회 20번 풀 때처럼 푸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연립해서 이제 관계식 찾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y는 2x 플러스 k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해설지대에 있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푸는 거를 비추천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풀신 분들은 푸시고요. 내가 푸는 방식으로 이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두 번째 풀이. 자, 내가 이거 그 1회 모의고사 해설하면서도 얘기했던 건데, 봐봐 얘들아.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이랑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이랑 y는 2x 플러스 k, 얘가 이제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1회 문제 해설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판별식 얘기했었어. 판별식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 두 함수 사이에서 항을 이항한다고 해도 이게 교점의 개수나 교점의 x좌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랑 y는 k라는 두 개의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있는 2x를 넘긴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안 만나려면 y는 k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2차 함수 단어에서 많이 얘기한 게 그래프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야. 자, 내가 편의상 요 함수를 이제 fx라고 해볼게. 자, 요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은 y는 fx와 y는 2x 플러스 k 이 두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교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요 2x를 넘겨서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봐도 괜찮은 거냐면 y는 fx-2x와 y는 k 그 둘의 관계로 봐도 괜찮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fx-2x라는 식을 한번 써보면은 여기에다가 다 2x만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거고 얘가 이제 x가 0하고 6 사이에 있을 때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솔루션대로 가면은 이제 기울기가 2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요 y는 k라는 애는 상수함수고 그냥 가로선이잖아. 훨씬 보기가 편할 거야. 봐봐.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요거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S반 친구들은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얘가 이제 앞에 두 개만 이렇게 묶어주면은 x-10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도 이제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x-2 더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굳이 이렇게 푸는 이유는 그냥 좀 다양한 풀이를 보여주고자. 뭐 꼭지점 구해가지고 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한 거냐면은 여기 둘 다 이제 상수항이 10이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조금 옆에다 그리자. 자, 이제 얘는 y는 10 얘를 지워버리면 x-10이니까 0,0이랑 10,0을 지나는 애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 10이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y는 10이 x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x축 행세를 하고 있고 0일 때 10이고 10일 때 10이다. 그러니까 0,0이랑 10,0을 지나는 애가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텐데 뭐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6일 때까지만 그려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6 집어넣어주면은 6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4 더하기 10 마이너스 14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 밑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6일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인 게 봐봐. 자, 얘는 일단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0일 때랑 2일 때 10이 되는 애야. 0일 때랑 2일 때 10이 되는 애니까 그래프가 0일 때랑 2일 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그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언제 홀수계가 되느냐? 여기 이렇게 꼭지점 지나갈 때 3개 되지? 그 위에는 다 2개야.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4개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딱 10일 때 또 3개 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2개 생기다가 또 마이너스 14일 때 3개가 되네. 자, 그래서 벌써 2개 우리 알았다. 마이너스 14일 때랑 그 다음에 10일 때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얘는 여기 이제 꼭지점만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0일 때랑 2일 때 0일 때랑
2일 때 10이 되는 애니까 대칭성 생각해주면은 당연히 꼭지점은 1일 때 가지겠지.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1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1,11이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의 값은 1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k 값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풀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얘가 2x 플러스 k가 될 때 이렇게 찾아주는 것보다 이 풀이가 이제 훨씬 좋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이제 그래프 분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어차피 두 함수에서 내가 그 하나의 어떤 항을 이항한다고 해도 뭐 두 개 이상의 항을 이항한다고 해도 그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근의 개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넘겨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케이스들이 편할 거냐면은 이렇게 상수함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y는 k와 같은 k만 남기고 다 넘겨버린 형태의 풀이로 가면은 훨씬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6번 문제 봅시다. 자, 16번은 두 다항식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에서는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gx 곱하기 qx 이런 인수분해된 형태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조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a는 bq 플러스 r의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x를 gx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까지 좀 보면은 자 gx를 3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r이라는 애가 g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g 3분의 1이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gx 라는 애의 차수를 모르긴 하는데, 자, 얘 여기에도 gx가 있고 여기에도 gx가 있잖아. 그러니까 gx 기준으로 좀 차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gx라는 애가 상수잖아? 만약에 이제 gx라는 애가 상수가 되면은 얘는 2차식이야. 얘는 2차식이고 당연히 얘도 2차식이겠지.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나누어지는 식을 다시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항상 작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상수인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이제 gx가 1차라고 해보자. 자, gx가 1차라고 하면은 얘는 2차식이야. 그리고 얘도 이제 2차 이하의 식이 될 거거든. 근데 얘는 우리가 차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게, 봐봐. 만약에 여기에 있는 4x제곱이랑 여기에 있는 4x제곱이 서로 지워져서 1차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여기가 1차식이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2차식인 거잖아?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나머지가 2차가 아니라 1차가 되는 상황이면은 얘는 조건을 충족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가 1차가 되려면은 4x제곱이 지워져야 되니까 그럼 gx라는 애가 2x 플러스 k거나 아니면은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4x제곱이 지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gx가 2차라고 해보자. gx가 2차라고 하면은 뭐 여기 있는 x제곱이랑 서로 소거가 돼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해서 이제 1차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2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1차거나 2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냥 2차 이하라고 해버리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누는 식은 2차 이하인데 얘가 이제 gx가 2차식이다 보니까 얘가 4차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수가 더 높아지면 당연히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이 제곱을 하기 때문에 차수가 확 높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자 gx가 2x 플러스 k인 경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가조건을 우리가 잘 안 썼잖아. 자, 가조건에서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gx는 역시 마찬가지로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 적용했던 것처럼 또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g
마이너스 2분의 k는 0이고요. g 마이너스 2분의 k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은 f 마이너스 2분의 k도 0입니다. 마찬가지. 자, 얘는 g 2분의 k가 0이고요. 그러면 g 2분의 k가 0이니까 f 2분의 k도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으로 다시 가볼게. 나조건으로. 자,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그래서 나조건을 보면은, 이제 나조건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어보자. 자, 여기서 계산을 좀 영리하게 해야 되는 게, 내가 gx를 2x 플러스 k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g라는 문자를 지워버리고 2x 플러스 k라고 쓰게 되면 오히려 불편해. 그냥 얘네들을 이용하자.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 집어넣어주면은, 자, 그럼 얘 0 될 거고, 얘도 0 될 거고, 얘도 0 될 거야. 그러면, 0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 집어넣어주니까 4분의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 0 될 거고 4분의 k제곱 앞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4 정도만 좀 지워버리자. 양변에 4 곱해주면은 0은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k제곱 되는데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해주면은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좀 빨리 가보자. 얘랑 똑같이 가면 되니까. 자, 그럼 나조건에다가 우리는 이번에는 2분의 k를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2분의 k 집어넣어주면은, 자, 0은 마찬가지로 f2분의 k, g2분의 k, g2분의 k 다 날아갈 거니까 남는 게 4분의 k제곱, 그 다음에 얼마죠? 2분의 k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양변에 또 4 곱해서 가져오면은 k제곱으로 묶읍시다. 자, 그럼 k제곱, 그럼 2분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또 k는 0이 하나 나오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게 k는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직 안 쓴 조건. 자, g 3분의 1이 1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자, g 3분의 1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g 3분의 1은요 3분의 2 플러스 k이고, 그게 1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이제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자, g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k가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k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가 이제 3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네 둘은 둘 다 3분의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안 되고요. 자, 3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0 안 되고, 그래서 k는 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gx가 이제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f2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fx식 한번 작성해보면은, 자, fx는 자,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 쓰고 가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제곱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인데, 4x제곱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f2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은 f2는 4 지워지고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16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답은 이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에서 이 gx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gx의 차수로 k수를 나눠서 풀어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gx라는 식을 이렇게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걔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x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쫙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이 두 사실 f나 g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f랑 g 모양 살려놓고 가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3회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오메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얘네들의 성질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자, 우리 뭔가 이제 그 상황을 값으로,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테마별로, 테마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의 테마로 유형을 뭔가 이 유형을 이해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얘를 암기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방정식의 근이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대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오메가라는 애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우리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수분해되면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얘의 근이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겠구나.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켤레근 한 스푼. 자, 내가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거거든. 아,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랑 오메가 바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너희가 조금 잘 안 될 만한 얘기인데, 3번은 제곱과 요 켤레의 관계인데, 봐봐라. 얘들아. 여기에다 아까 집어넣은 요식을 한번 보면은 얘가 이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요 오메가를 넘겨서 가져오면은, 요 오메가 넘겨서 가져오면은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같거든. 둘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가 같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오메가랑 같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1, 2번을 통해서 3번이 도출이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의 값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얘네들의 값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1일 때는 또 이제 부호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단순 암기를 하면 헷갈려. 그리고 만약에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x세제곱 마이너스 8, 뭐 x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다른 세제곱수를 줬을 때는 어차피 걔네들을 다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서는 요 세 가지 테마가 있다. 근이니까 대입해 볼 수 있고, 켤레근 생각하면서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번과 2번의 관계를 묶어서 제곱과 그 켤레근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기억부터 이제 풀어보면은,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우리 이 29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2인 숫자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아, 그럼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상황을. 일단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오메가 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 뭐 이제 둘 중 하나를 써먹게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문제를 잘못 썼어요. 여기 오메가 바라고 써야 되는데 오메가라고 써서 다시 풀겠습니다. 니은부터. 자, 얘가 이제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그러면은 우리 얘도 마찬가지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0이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오메가 바 더하기 1.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얘 넘겨서 생각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잠깐만 냅두자.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잠깐 냅두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1 더하기 오메가, 얘를 이제 좀 어떻게 고쳐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여기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오메가를 하나씩 곱해주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이제 1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돼.
조금 이제 숙련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이제 오메가를 곱해서 바로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니까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에서는 오메가 8n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의 8n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구해달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 1, 2회에서는 i 이용하는 문제들, 그 주기성 가진 i 이용하는 문제들 많이 이용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주기가 3인 숫자잖아. 우리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메가 6n 제곱은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의 2n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이다. 그럼 우리가 8n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2n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의 2n 제곱을 구하는 거다. 이런 생각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요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아까도 했지만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얘는 1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거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2n 제곱인데 2n 제곱은 어차피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시해도 괜찮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나는 오메가 2n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2n 제곱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잖아. 그럼 차수 더 줄여. 그래서 얘는 오메가 바의 n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오메가의 n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1, 2회 때도 많이 했던 얘기야. 자, 얘는 주기가 3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딱 3개만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얘네다가 1 집어넣어 보면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문제 상황에 부합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1이 된다는 얘기는 4, 7, 10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고 자,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얘를 구하는 게 될 텐데 자, 뭐 얘를 이제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해도 돼.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근데 제곱이 켤레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가 되니까 문제 상황 똑같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자, n이 3일 때는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이라서 얘가 이제 2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만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지금 50 이하의 개수니까 50을 3으로 나눠주면은 얼마냐? 20. 그러면은 몫이 6이니까 16개가 있구나. 3의 배수가 16개 있으니까 50에서 16 빼주시면은 답은 34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문제도 앞으로 시험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들 스스로 유도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테마별로 3개의 테마로 정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은요. 가족권 보면은 실수 a에 대해 px를 x-a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a는 bq 플러스 r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하고 보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x-a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잖아. 그럼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k라고 한번 두게 되면은 qx라는 애는 2x제곱 플러스 k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아까 16번에서도 했었던 얘기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이랑 다조건은 좀 쉬운데 q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 생각하면은 q1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1은 0이다. 이렇게 나조건이랑 다조건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문제인데 자, 지금 qx를 내가 2x제곱 플러스 k라고 뒀으니까 그러면 1 대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2 플러스 k가 1이 되니까 여기에서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식 조금만 정리하고 갈까? 자,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px라는 애는 x-a 그 다음에
얘 그냥 qx-a라고만 쓸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집어넣어도 되는데 당장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 P1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 주자. 그러면 좌변은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러면은 1-a 곱하기, 자 이제 써볼까요? 네, 그러면은 1-a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이 1-a의 제곱 k-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쭉 전개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진짜 다 전개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냐면, 1-a가 좀 거추장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자. 자, 1-a라는 애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이제 다 분배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개수의 합이 0이지. 개수의 합이 0이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조립제법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돼서 1 가지고 조립제법 써주면은 자 2, 1, 1, 빵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이제 t-1 2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뒤에 있는 애는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은 짝수 판별식이 음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t는 1이구나. 그럼 t가 1인 거니까 따라서 a는 0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게 a 더하기 p2의 값인데, 뭐 a는 0이니까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px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합시다. 자, 그러면은 px가 a 0이니까 그냥 x 될 거고요. 얘도 0이니까 그냥 2x 제곱 k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2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P2는 자, 2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하면은 8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14 마이너스 1 되니까 1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수다라는 것만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은 단순 계산의 문제인 거고, 16번이랑 18번 둘 다 이제 나머지의 차수에 관련된 얘기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 2회에서, 아이고, 분필이 박살이 나버렸네. 자, 2회에서 15번 문제와 이제 유사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제 15번 해설할 때도 계속 볼 거다라고 했어. 최대치수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시험에. 계속 볼 문제인데, 자, 한 문제 보면요. x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하여 b-6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1, 2회 때 계속 봐왔던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경계랑 꼭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꼭지점을 알고자, 자, 얘를 완전제곱식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자, 얘는 이제 x-3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얘 최대값이 6이다,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인 함수고 이제 꼭지점이 3a, b가 되는데, 바로 이제 얘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15번 문제에서도 했듯이 만약에 이제 3, 6 이렇게 있으면은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만약에 꼭지점을 포함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6이 이렇게 있으면은 3일 때가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번 문제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3개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6이라는 애가 3a보다 작을 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이 포함되는 상황. 3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a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 조금만 정리하고 가면은, 이제 양변 나눠주면은 얘는 2보다 클 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F6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자, F6은요. 여기 6일 때가 최대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36 플러스 36A 플러스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최대값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는 우리 9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6A 플러스 2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쉽죠.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B는 그냥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노란색 상황이니까 3일 때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자, F3 구해주면은 자, F3은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8A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B.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B는요. 자, 여기에서의 B는 9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B를 A 기준으로 3개의 케이스로 나눴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B-6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풀이는 이제 A를 X처럼 B를 Y처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B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B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9A 제곱 마이너스 36A 플러스 27입니다. 그리고 원제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리고 원제는 9A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제 언제냐면은 2보다 클 때. 얘는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얘는 이제 9A로 묶어줄게. 이거 우리 2회 때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했다. 자, 9A로 묶어주면 얘가 A-4 플러스 27이니까 대칭축이 지금 2일 때가 되는 거지. 대칭축이 2일 때가 된다. 그래서 그 2일 때 값 계산 살짝만 해주면은 자, A가 2일 때는 얼마냐?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27 마이너스 9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9 여기 빵꾸 이렇게 뚫려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꼭지점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9가 맞나? 잠깐만. 2 마이너스 2 하고 36. 엥? 9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 잘못했지? 마이너스 6 36 36A 여기서 잘못한 것 같다. 여기가 27이 아니구나. 27이 아니고 여기가 30이구나. 30 미안 30.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30인 거지. 30 30.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6인 거죠. 마이너스 6. 네,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1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채워질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얘도 이제 우리 9A A-2 이렇게 되니까 딱 1일 때가 축인데 자, 그 1 집어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6이 돼서 딱 요 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B-6A의 최소값이잖아. B-6A. 그럼 내가 그 최소값을 이제 K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B는 6A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 K가 최소일 때를 찾고 싶은 거니까 Y절편이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6인 직선이 이제 Y절편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가 될 거냐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쭉 내려가서 Y절편이 생길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할 때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오른쪽 2차 함수는 얘니까 그러면 우리가 9a제곱 마이너스 36a 플러스 30이랑 6a 플러스 k 얘네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넘겨주면은 9a제곱 마이너스 42a 플러스 30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판별식 써주시면은 짝수 판별 쓸게요. 자, 그러면 21의 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k 얘가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계산하면은 441이죠. 네, 441에서 39, 27 그러면 270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냐? 아이고 9 약분하고 가자. 아이 귀찮아. 자, 9 약분하고 가면은 얘가 이제 7의 제곱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49에서 30 빼면은 19 플러스 k가 돼서 이때 k는 이제 마이너스 19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6A 자체를 구해버리는 거야. B-6A 자체를 구해버려서 그럼 B-6A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면은 얘에서 이제 다 6A 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제 9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A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6A 빼주면은 9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제가 이제 A가 2보다 클 때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자, 얘는 좀 축의 위치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갈게. 자, 얘는 이제 축이 자, 얘는 2a분의니까 9분의 21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축이 9분의 12구나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함수 그려봅시다. 대략적으로만 그려주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축이 9분의 21인 이런 2차 함수일 거야. 이런 2차 함수인데 이제 우리 2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잖아. 2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니까 2는 대충 여기 있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2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질 거야. 이렇게 물론 되게 가파르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릴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축이 9분의 10이잖아? 9분의 10이니까 얘가 이제 축이 1보다 크거든.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축이 9분의 10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1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지금 문제에서는 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9분의 21에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9분의 21 집어넣을 건데 또 이제 그냥 막 집어넣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주는 게 좋긴 한데 자, 여기 어차피 이제 9가 약분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었을 때 9분의 2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42 곱하기 21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했던 계산이랑 사실 똑같은 거야. 21이라는 숫자가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곱하면은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약분하면은 7의 제곱이 되니까 49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제 약분하면은 7 그 다음에 얘가 14 이렇게 되니까 얼마냐 이거 계산하면 2 곱하기 49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49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9고 30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9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그냥 주어진 함수 B라는 애를 A에 관한 함수로 생각을 해서 그린 다음에 요 B-6A라는 애를 K라고 놓고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B-6A니까
b-6a 자체의 함수를 그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푸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어떤 게 편하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범위 나눠가지고 푸는 문제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연습을 잘 해두시고 다음 시험부터는 좀 맞추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해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두실수 AB 및 복소수 Z에 대하여 Z제곱 플러스 ZI 그다음에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세제곱분의 1 곱하기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좀 학습할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 너네가 이제 1단원이나 4단원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단원이나 아니면 복소수 단원 문제 풀 때 분명히 이런 문제 보게 될 거야. 내가 1번 모의고사 1회 해설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봐봐 얘들아. x가 1 플러스 루트 3 더 복잡하게 하자. 1 플러스 루트 5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혹은 x는 1 플러스 3i일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그럼 내가 1회 할 때 어떤 해설을 했었냐면은 1회 할 때 자, 차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 차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는 처음으로 확인할 게 이 허수가 주어진 경우 얘기야. 자, 허수가 주어진 경우에 차수를 줄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네임드 복소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자. 이 네임드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주기성을 가지는 숫자. 뭐 3제곱 했을 때 1, 6제곱 했을 때 1, 8제곱 했을 때 1 이런 숫자들을 확인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오메가 그런 문제들이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런 복소수가 아니라면은 뭘 이용하자고 했냐면 실수 부분 넘겨서 순허수 만든 다음에 제곱하자 그랬거든. 왜냐면 순허수는 제곱하면 실수가 돼버리잖아. 음의 실수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의 솔루션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돼.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x-1이 루트 5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요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핵심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x-1은 3i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9.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0이구나.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래? 봐봐 얘들아. 내가 첫 번째로 일단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일 것 같냐면 얘를 i만 남기고 넘겨버릴까? 그러니까 zi만 남기고 넘겨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 근데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는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봤을 때 나는 너네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 S반이랑 화성고반에서는 이미 했던 얘기지. 얘들아 너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은 2차 방정식이야. 저 식을 보고서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 못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어떤 생각도 좀 가져줘야 되냐면 우리 1단원 다항식의 연산단원에서 얘를 양변을 x를 0 얘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은 x-5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5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x세제곱분의 1 곱하기 얘의 값이거든? 그럼 x세제곱분의 1을 다 분배해주면 우리 식을 이렇게 거꾸로 써볼게. z세제곱 더하기 뒤에서부터 z제곱, z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z세제곱분의 z제곱은 당연히 z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z제곱분의 1 될 거고 마지막으로 1이랑 계산하면 z세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차수를 낮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얘 이제 역수 구조를 봤을 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방향은 얘 양변을
Z로 나눠주게 되면은 Z 더하기 I 더하기 Z분의 1이 0이니까 아, Z 더하기 Z분의 1이 마이너스 I구나. 이렇게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지. 끝이잖니?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I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보자. 얘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Z제곱 더하기 2 더하기 Z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 1로 넘겨주면은 얘. 자, 얘는 마이너스 3이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 Z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분의 1은 곱셈공식의 변형 쓰면 되겠지. 얘는 Z 더하기 Z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Z분의 1이니까 약분되고 Z 더하기 Z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Z 더하기 Z분의 1이 마이너스 I니까 세제곱하면은 그냥 I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I 들어가면은 3I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4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분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4I랑 마이너스 I 계산돼서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거는 그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돼서 4 더하기 9가 돼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회쯤 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1, 2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PT도 나갈 거고 이제 각 반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눠 주실 거니까 그 한 번 틀렸던 것들을 다시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변형된 상황이면 틀릴 수 있겠지만 변형되지 않은 상황은 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공부라는 게 오답 정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한 번 틀렸던 것들을 다시 안 틀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시험을 못 봤다 혹은 잘 봤다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두기보다는 뭐 못 본 사람들은 한 번의 동기부여의 기회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잘 보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한번 좋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시험에 일희일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 혹은 맞췄지만 조금 풀이가 안 좋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조금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